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MC 김승주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신의 영역인 점사를 통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오늘 함께해 주실 연구만 무당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두 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 대국당 용해장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 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도망자입니다. 그중 제가 맡은 사건은 이 불운의 황태자 김정남인데요. 두 분, 이 김정남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선생님? 네, 알고 있죠. 일단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일 텐데 네. 제가 김정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잠깐 봤을 때 단명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의 어떤 기운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얼굴 상을 보면 네. 너무 이제 온폭 패인 곳도 좀 있어서 이 눈가에 약간 이제 올라온 곳이 좀 움푹 패인 곳도 좀 있어서 죽을 수 있는 어떤 수전이 조금 있지 않았나 그렇게도 보이고, 네. 그 사람 기운 자체에서 그런 불길한, 아마도 그때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 아마 차량이라든지 험하게 더 굳게도 죽지 않았을까도 저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김정남이라는 어떠한 인물을 봤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혼재돼 있고 혼란스럽고 삶 자체가 기구하게 풀어가게끔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도 김정남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뉴스도 많이 봤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얼굴을 보면 단명? 단명이라는 두 글자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얼굴에서 보태든가,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공포스럽게 살잖아요. 떨림으로 살고. 그래서 목숨이 꺾이는 형국으로 보이고, 뉴스를 받고 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오래 살면 좋은데 네. 단명이라는 참 두 글자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살고 간 게 좀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좀 안 저기 했으면 네. 어디에서 외롭게 외롭게 진짜 완전히 객사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사주예요. 아니, 두 분 다 조금 이렇게 단명할 사주다라고 이렇게 공통적인 단어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네.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입니다. 네, 네.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 공항에 들어서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마카오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서 자동 발권기에서 비행기 표를 구매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의 등 뒤로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인도네시아계 또 베트남계 여성 두 명이서 앞뒤로 이 남성의 얼굴에 뭔가를 바릅니다. 이후 남자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 사망한 남자가 바로 북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CCTV 영상을 보니까 이 김정남이 두 여성에게 공격을 당한 시간이 단 2, 3초에 불과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짧은 네네, 시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두 여성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은 장난이었다. 나는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 총망을 받았던 김정일의 장남이었지만 후계자가 되지 못했던 김정남.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 1971년 5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먼저 선생님부터 답을 좀 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김정남이라는 사람은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운명도 운명이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의 사주팔자를 보면 관운도 있고 맞아요. 이마에 별을 달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도 있다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사주팔자에도 그렇고 얼굴 상도 그렇고 이 어떤 조합에서 또 관운이나 어떠한 인물로서는 명예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관운 자체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 사주가 관운을 안았을 때 비극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그의 말대로 아마 북한에서 1인자가 됐으면 네. 1인자가 되는 동시에 바로 사망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네. 사주 자체에서
운명의 어떤 후계자 네. 이런 거는 잘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당연스럽게 이게 더 일찍 죽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더 일찍 한 5, 6년 전에 이미 그 명이 딱 끊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비를 넘긴 예, 거죠. 고비를 넘어서 좀 온 것 같아 계속.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부모의 운으로도 더 명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아니어도 다른 분들도 명을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명을 이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장남이지만 권한을 물려받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외롭고 누가 도와주는 이가 없고 그러니까 사는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좀 이렇게 주위에 사람이 지인이 이렇게 있으면 좀 도와주는 이가 많아야 되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좀 많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가 못하니까 힘들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삶이 진작에 이렇게 고비고비가 지금 이 사람은 몇 번 온 것 같아요. 한 번이 온 게 아니라 네. 몇 번 고비고비가 와서 결국에는 그렇게 공항에서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 네. 두 분 다 좀 공통적인 좀 풀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김정남 같은 경우는 중국과도 상당한 친분 관계를 유지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늘 암살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공안으로부터 보호도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그 암살을 당하던 그날은 혼자 공항으로 들어섰거든요. 이게 약간 방심을 했던 걸까요? 왜 그 어떤 뭐 보호도 없이 혼자 들어섰는지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날에 네. 그 뉴스를 보면은 이름도 가명이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완벽하다고 느끼고 갔겠지. 아, 그쵸. 이제 다 숨기고 가는 거니까 네. 아 내가 포장을 했기 때문에 나의 포장을 하고 갔기 때문에 괜찮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날이 선생님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나요? 그 일진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아니어도 조금 가서라도 당했을 것 같아요. 아, 아니면 어디를- 비행기 안에서라도. 그럼 진짜 좀 이게 뭐 단정 내리기는 저희가 그쵸. 그렇습니다만 그날은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가능성이 높은 날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사람 내가 이렇게 지금 영으로 떠서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꿈도 꾸고 갔을 텐데 느낌도 있이 갔을 텐데 이 사람도 사주가 네네. 굉장히 이런 쪽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름도 가명을 해갖고 간 것 같아. 그랬는데 그런 일을 당한 것 같고요. 선생님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날 살해를 당한 날 네. 어떤 운기가 우리가 보면 조화라는 게 있잖아요. 조화. 어떤 조화에 이 사람이 가물이 많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운이 좀 있다 보니까 귀신의 장난인지 어떤 신의 어떤 바람인지 이런 어떠한 그런 음침한 기운이 속하다 보니까 이미 그 날은 이 사람의 나라, 네. 그러니까 원래 태어난 그 북한이라는 나라의 어떠한 기운하고도 밀접하게 구군하고도 좀 섞여 있어서 이 사람이 좀 충을 먹지 않았나도 보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 자식이 김한솔이라는 사람이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삼재였던 것 같아. 삼재의 기운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충의 기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런 운에 속해서 그날 그렇게 죽은 것 같고 또 하나 더불어서 얘기하면 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남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장남에 우리가 보통 보면 식구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인구를 보다 보면 한 집에 보통 이제 차남이 있고 장남이 있고 뭐 장녀도 있고 뭐 여러 식구가 있는데 자식들을 보면 네. 장남이 장남의 사주를 못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어요. 차남이 장남 같고 네. 장녀가 장남 같고 뭐 이런 맞아. 어떤 장손 같고 맞아. 뭐 이런 기운이 좀 있거든요. 근데 김정남이라는 사람은 장남이라는 사주보다는 홀로 외아들로 컸어야 되거나 혼자 태어났어야 되거나 혹은 형제가 있어서 태어난다고 하면 네. 어떤 이제 장남보다는 둘째라든지 막내, 막내. 예, 이런 식의 사주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죽지 않았어도 그 후에 하루든 이틀이지 머지 않아서 분명히 어떠한 가족까지도 다 죽을 뻔한 위기를 자기가 다 안고 가게 돼서 가족을 살리지 않았나 이렇게도 조심스럽게 또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또 그렇게까지 해석이 된다는 게 좀 놀랍기는 하네요. 그렇죠. 예전에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엄마가 돌아가셔야 너가 잘 된다 이런 얘기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식이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김정남이 죽어서 네. 그야말로 그냥 그 자식이 그래도 보호도 받고 더 잘 될 수 있는 어떠한 기운을 좀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말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김정남이 더 일찍 죽었어야 되고 그 해운령 그 달 그 날에 죽은 것도 네. 잘 죽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까지 또 해석을 네. 해주시네요. 이제 그 김정남이 외아들이었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선생님이 약간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도 그런 사주였다라면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보시나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네. 외아들이 아니면 막내, 좀 이렇게 마지는 내가 너무 버거워. 내가 갖고 가기에는 힘들어. 마지로. 어.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자손이 또 괜찮았잖아요. 앞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식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김정남이 사실 그 피살 사건 이후에 이 자녀들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나마 자식을 위해서 낳았다라고 앞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김정남 그 자식들의 운을 살펴본다면 좀 어떨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 자식들의 운으로 보기에는 제 3국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네. 다시 지금 이듬해 뭐 지금 당장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향후적으로 봤을 때 전망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를 이제 봐서 네. 앞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면 좀 평탄하게 좀 갈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김정남 씨 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정치 쪽은 안 되고 구설이 딸고 네. 그러니까 예체능 지금도 그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이 친구한테는 더 훨씬 좋은 일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서 뭐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도와주는 이가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일도 있을 거니까 네. 그렇게 막 나쁘게는 안 보여요. 괜찮은 편이다라고 네, 정리를 네, 좀 네. 하면 될까요? 네, 네, 네. 사실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정남 같은 경우는 46세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많은 이제 생활을 해보시고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단명하는 사주라던가 운명은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아 있어요? 네,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주나 이렇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뭐 솔직히 뭐 이 김정남 씨 아니어도 사람이 오잖아요. 네. 점을 보러 네,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단명이다. 그래서 대수대명을 해라. 뭐 풀어줘라.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사주를 넣으면 네. 요 선생님 말 맞다나 사주팔자에서 다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명을 떼우고 이어가라.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우리들한테는. 진짜 따로 그렇죠. 존재하군요. 단명도 존재를 하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부모들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아이를 낳으면 보통 이제 그 삼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삼신 아기가 태어나서 그 어떤 허물을 벗기기 위해서 삼신의 어떤 부정을 벗기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빌어주라고 해요. 그래서 10세까지는 보통 많이 빌어주라. 해운년 생일, 음력 생일을 꼭 세줘서 백설기 떡이나 뭐 수수팥 떡이나 여러 가지 갖은 음식으로 조금 집에서라도 좀 한 번씩 절을 하면서 빌어줘라.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해요. 그쵸. 왜냐면 10살까지 하라 그러지. 일찍 죽어서 단명인 경우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또 단명이 어떤 걸로 보냐면 불구가 되는 것도 단명으로도 좀 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인간적인 어떤 생활, 사지육신이 멀쩡하게 못 가고 뭐 벙어리가 된다든지 지능이 좀 딸리게 돼서 약간 그 3세면 3세 때 머무는 어떠한 그런 생활이 좀 지속될 수가 있고 네. 혹은 차량, 천재지변에 어떤 사고도 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소아관살이라고도 해요. 아이가 자라나는 어떤 7세까지의 어떤 기운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운은 소아관살, 관살이 붙으면 애가 좀 잘못되거나 뒤틀리거나 뭐 사주육신이 좀 편하지 않게 가기 때문에 그런 단명의 기운도 좀 같이 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지만 네. 조상에서 이렇게 하신 분 있잖아. 안 좋게 가신 네,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자손이 태어나면 꼭 그렇게 태어나더라고. 아 그렇게 받아서 그렇죠. 그런 걸 그래서 많이 좀 벗겨주라고 그렇죠. 하고 빌어주라고 하죠. 많이 그러니까 빌어주고 풀어주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대수대명차라 네.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자연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자연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좀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뭐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찾아오실 텐데 그렇다면 두 분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특별하게 해주시는 게 있을까요? 사건이나 뭐 살해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진욱이, 안 그러면 자리거지, 아니면 천도제 이렇게 해서 넋을 달래서 그래야지 자손들이 괜찮으니까 좀 이렇게 풀어줘라, 빌어줘라 이렇게 하고 가죠. 그러면 그 자손들이 괜찮아요. 많이 좋아져. 자중도 많이 되고. 그럼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사연들을 말씀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좀 풀어주는 과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뭐 이 무속인 선생님들은 거의 그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특별한 그렇죠. 방법이 있으세요 혹시?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 네. 이제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진호기. 근데 이제 진호기를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을 망자라고 하거든요. 네. 망자. 망자의 넋과 혼을 달래서 이승에서 못한 한을 풀어서 극락으로 천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사람 죽은 사람은 어떤 염원을 담아서 말 그대로 이제 풀어주는 거 주술하거나 해서 풀어주는 거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하고 깨끗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반적인 뉴스로만 접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점사를 통해서 조금 한 단계 파헤쳐보고 조금 더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합니다. 어둠에 가려진 진실은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지요. 오늘 영감한 무당 선생님들과 함께 신들러 리스트 그 첫 번째 이야기 희대의 도망자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의혹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풀이를 두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신들러 리스트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더 미스터리한 사건과 인물들로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